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호셉 소장님 모시고 강의 들어볼 건데요. 지난 강의 너무 재밌었는데 세나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이호셉 소장님 강의가 재밌다고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접 네네. 들어보고 싶었는데 중간에 또 댄스 타임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그냥 아바타를 움직인 게 아니라 진짜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저도요. 네. 그래서 텐션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이 더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고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불을 막고 있는 생각과 왜곡된 생각들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벨라님은 어떠셨어요? 아, 네. 저도 이 돈이 새어나가는 이 가난뱅이 머니 패턴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던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옆에 계신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나와 주세요. 박수 쳐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요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 아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2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돈이 새는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하기 전에 저번에 했던 거 한번 요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 전에 일찍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 참 우리 안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참 좋잖아요. 우리 서프데미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서프데미 메타 토크쇼에 이게 또 제가 두 번째로 초대받아서 또 강사로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참 굉장히 미래 교육 안에서 이 서프데미 역할이 굉장히 기대되고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파트너십으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 주에 진행됐던 강의 내용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고 체계를 바꿔야 한다. 행복해야 아, 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저번에 했던 부정적인 사고방식 버려야 된다. 그렇죠.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에 대한 어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패턴이 있다는 거, 패턴이. 패턴은 뭐냐면 고정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고 반복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명 뭐 쉽게 좀 생각한다면 습관처럼 뭐 같은 건데, 좀 습관하고 조금 다르긴 달라요. 패턴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돈을 잃는 것이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있고요. 또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은 그때는 사고 체계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 체계가 있었었냐면, '돈을 많이 벌면 싸운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생각에는 감정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감정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얘기하는데, 혹시 양자 물리학 들어보셨죠? 양자역학 한번 들어보셨죠? 네네. 이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어떤 모든 것들이 에너지처럼 똑같은 것끼리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논다고. 들어봤죠? 네네. 끼리끼리. 쉽게 말해서요, 자기하고 뭐가 사이클이 맞는 사람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음. 공감하시나요? 네네. 부도 마찬가지고 가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한번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그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는요, 이 에너지 레벨이 높은 곳에, 의식이 높은 곳에, 진동이 강한 곳에 부가 모여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나를 보고 반갑게 맞이해 주고요, 인사해 주고 나에게 칭찬해 줘요. 그 사람도 만나고 싶을까요? 네. 당연히 만나고 싶겠죠. 그러겠죠. 근데 만날 때마다 인상 팍팍 써요. 만날 때마다 지적질만 하고요. 만날 때마다 한숨만 쉬어요.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죠. 당연하잖아요. 사람도 그렇지만 어떠냐면 에너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돈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에너지 레벨로 본다 그러면 돈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사물마다 에너지 레벨이 있어요.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이 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사고 체계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감정하고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행동을 결정한다.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행동을 결정한다. 자, 뒤에 한번 말씀 보시면 5가지 감정이 나오죠. 첫 번째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첫 번째 감정이 뭐라고요? 외로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돈을 다 잃어먹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장 많이 돈을 잃었던 게 외로움 때문이었는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왜 잘 나가다가 잠수 타는 사람들 있죠. 남자친구가 그러면 정말 돌아버립니다. 이 외로움 감정과 열등감의 감정이 강하게 되면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저의 핵심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자, 이 외로움 감정을 다르게 말하면 팔랑경인데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에너지는 인정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외로움의 사람들은 인정받을 때 굉장한 에너지를 냅니다. 근데 이걸 잘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행동을 움직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 외로움은요, 잘못하게 되면 인정받으려고 소비로 돈이 새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웃음연구소가 어디에 있었었냐면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었어요. 거기에 71평 되는 건물에 있었었는데요. 제가 그때 나올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외로움의 이 팔랑경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배신당하는 거, 거절당하는 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거기서 웃음 마을을 만들려고 하다가 쉽게 말해서 제가 좀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미성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것이 싫으면 다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라고 할까, 거절당하고 배신당했던 그 장소도 어떻게 된다? 싫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요,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월세를 제가 200에서 250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세를 주면. 꽤 세지 않아요? 200에서 250이면?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저의 감정의 미성숙함 때문에. 그래서 그걸 팔았는데요. 이 머리 패턴을 잭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상담을.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건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지 아세요? 한 6년, 7년이 지났죠. 7년. 7년 정도, 7년, 8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건물 값은 3배 올랐었고요. 요 근래에 봤더니 4배 올랐더라고요. 4배. 그리고 월세가 700에서 800이 나와요, 거기서. 제가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제 아내는요, 두 번째예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이 5개의 감정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외로움, 억울함, 열등감, 두려움, 경쟁심. 그래서 제 아내가 이 두 가지, 억울함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진레형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방에 벌든지 한 방에 벌든지 한 방에 날려버린다. 한 방에 날려버린다. 자, 이 억울함의 특징은요,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리더십이 있고 지도자형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근데 안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성급함 때문에 큰 돈을 잃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랑 부부 싸움을 붙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떨 때 제일 큰 스트레스를 받냐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잘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세 번째 열등감. 제가 이제 외로움과 열등감인데 이거는요, 과소비를 하든지 돈을 벌지 못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지다. 무지다. 돈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저는 사실 과를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저 아내도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최소한 1,000,000원 이상의 가치는 있다, 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돈을 잃어먹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요. 왜 잃어먹었는지, 어떤 감정 때문인지, 어떤 사고체계 때문인지 그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머리 뱉더니 책을 보게 되면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요, 돈을 벌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사는 거예요. 재건축할 아파트를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3년 후에 2배, 3배가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되는 걸 놓쳤다라는 거죠. 무지해 가지고. 이게 가난한 거 첫 번째는 원리는 간단해요. 바로 뭐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저기 네 번째 보게 되면 뭐예요? 두려움이죠. 이 완벽형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의 이 핵심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 돈을 절대 잃지 않아요. 하지만 돈을 월급 이외에 소득도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자기 주도적으로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요. 그때 얼마를 받냐? 작게는 2, 3천, 보통 5천 정도 돈을 받아요. 많게는 1억까지도 받아요. 13살 아이가. 한국 나이는 14살이죠. 그때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투자를 시작을 해요. 그 아이들하고 우리가 경쟁이 되겠어요? 투자는 돈이 있고 없고. 자, 지금 잘 들으세요. 따라합니다. 돈은 돈은 마인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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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하세요, 2번. 돈은 뭐다? 돈은 마인드다. 한 번 마인드다. 더. 돈은 뭐다? 돈은 마인드다. 마인드다. 자, 이거 이때는 진짜 정말 해봐야 돼. 돈은 뭐라고?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인드다. 마인드다. 부자를 만나보면 알아요. 5번째가 이제 경쟁심인데, 자, 지금부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들의 기질을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어디에 속하는지. 자, 5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팔랑귀형, 진러형, 피해자형, 완벽형, 쟁취형. 자, 지금부터 나는 어디의 성격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제가 저의 팔랑귀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 이 팔랑귀형 특징은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랬죠. 외로움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맞으면 여기가 맞으면 1번이라고 하고요. 1번이라고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니면 여기 중에 이것도 괜찮아. 이거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좋고 실증을 잘 낸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거예요. 특별히 인정해주는 사람 보면 너무 신난다라는 거예요. 스킨십 좋아하고 또 새로운 것이 좋고 또 실증을 잘 내는 거.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거절을 잘 하지 못하고요. 이 사람 특징이. 자, 이 팔랑경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팔랑경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1번이라고 댓글 달아도 괜찮고요. 나는 맞다 그러면 1번. 자, 여러분 반응 좀 해주시고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벨라님과 우리 어떠세요? 저는 세라님? 완벽한 팔랑귀형입니다. 자,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제일 하지 못한 것은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렇죠? 저예요. 그렇죠. 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아내는 진러형이잖아요. 진러형은요 거절 잘해요. 완벽형은요 이분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팔랑경 특징은 제일 이분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 보이죠? 정이 많은 당신 거절을 뭐 할 때요? 거절할 줄 알 때 거절할 돈을 줄 알 벌다. 때 돈을 번다. 그렇죠. 이 거절은요 용기예요. 거절은요 이 팔랑경 특징은 뭐냐면 이용당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절이 굉장히 어려워. 막 또 칭찬받으면 너무 신나하고. 근데 이 사람들 맞아요. 장점이 있어요. 관계를 참 잘해. 상처를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 3번째 피해자형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나잘라형이거든요. 이 2개가 갑자기 한 번에 터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가만히 참고 참다가. 근데 어쨌든 이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가 해야 된다? 거절을 배워줘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2번째 한번 볼게요. 진러형입니다. 사람을 잘 믿고요. 돈을 주로 소비하는 데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요. 특징은 일단 저지르고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뒤로 미루지 못하고 질러야 돼. 자, 진러형 맞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계시나요? 진러형?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이해겠죠? 에너지 많은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요, 좀 전에 얘기한 한 방에 벌든지 한 방에 날려버린다. 이 진러형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옆에 보이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당신 뭘 배워야 된다? 신중함. 신중함이에요. 제가 어떤 CEO를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상담을 했는데 쇼핑을 하는데 그날 돈을 잘 버는 분이니까 한 달에 쇼핑 액수를 1,300만 원치 했더래요.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분에게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지키라 그랬어요. 뭐든지 다 바구니에 다 담아라 그랬어요.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날만 지르지 마라 그랬어요. 다음날 사라 그랬어요. 다음날. 그때 다음날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날 됐으니까 전혀 사고 싶지 않더래요. 그분은요. 그날 바구니에 담는 것만 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진러형의 특징들이죠. 그 진러형들은 뭘 배워야 된다? 신중함. 자, 3번째 한번 볼게요. 나잘라형이에요. 가족 이외에는 별로 안 친하고요. 남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해요. 남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요. 무시받는 감정이 종종 들어요.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왜 너 나를 무시해? 라는 말을 자꾸 써요.
이 사람들 쓰는 게 뭐냐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냐면 제가 이거였기 때문에 잘 알죠. 자, 이런 분들 한번 손 한번 그래서 이분들은 특징은 뭐냐면 모으기를 참 좋아하고요. 하지만 이분들은 감사하고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부자가 되는 뭐죠? 보이나요? 완벽형. 완벽형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언제까지? 계속 두드리기만 해요. 돈이 있으면 뭘 한다? 저축한다. 이건 괜찮은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얘기했던 뭘 하지 않는다? 투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너무 신중한 당신 뭘 해야 돼요? 일단 뭘 배운다? 행동하는데 투자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5만 원만 하면 돼요. 10만 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배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잖아요. 금융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금융과 자본이 움직여지는 곳인데 자본은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책을 읽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지도 않고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분들은요. 우리가 팔랑귀형이나 진로형들은 이 완벽형과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완벽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돈을 벌게 할 때는요.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거나 관련된 책을 읽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예스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진로형과 팔랑귀형들은 이 완벽형을 옆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세일즈도 마찬가지인데 완벽형은 다르게 말하면 관리형이에요.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 마지막 정치형이거든요. 지기 싫어합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합니다. 꼭 성공하고 싶어요. 자, 이 얘기했던 거 정치형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 정치형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성취를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공동체를 지향할 때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유형 안에서 이런 거 이 유형들을 보게 되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서 영업 조직이에요. 영업 조직에 리더가 완벽형이 딱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완벽형이 서게 되면. 진두지휘하고 나를 따르라 할까요? 아니요. 안 하죠. 성과가 나올까요? 이 사람은 참모가 돼줘야 돼요. 참모. 그럼 누구를 세웠을 때 성과를 낼까요? 진로형. 진로형도 괜찮고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죠. 관계형 할 땐 팔랑귀가 좋고요. 진로형은 지도자 리더 스타일이에요. 정치형은 목표를 딱 취하는 스타일이고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같이 돼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성숙도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제 같은 경우 세 번째 이 나잘라형이 피해장이 있잖아요. 피해장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팔랑귀형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진로형은 억울함이에요. 이 진로형은 어떨 때 제일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억울함이 느껴질 때예요. 팔랑귀형은 외롭다고 느껴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느껴질 때고요. 피해자형은 열등감이 느껴질 때예요. 완벽형은 확실하지 않는 두려움이 느껴질 때고요. 쟁취형은 뭐냐면 경쟁심이 느껴질 때. 그러니까 이 2가지 이 감정들을 알게 되면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서 안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예를 들면 팔랑귀형과 완벽형이 만났어요. 완벽형이 제일 어려워하는 스타일이 팔랑귀형이에요. 기분파야. 자, 그런데 이 기질을 알게 된 팔랑귀형은 어떻게 저는 이제 알잖아요. 저는 거절을 못하죠. 그럼 어떻게 거절할까요? 이 재정에 대해서 아내에게 내가 위임을 시켰어. 아내에게 가서 말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도 않아요. 말도 안 걸어 거기는. 안 될까 하니까. 기질을 알게 되면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질문 좀 받아볼게요. 질문을 좀 받으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완벽형은 질문 네. 있습니다. 네네. 그 완벽형은 참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관리형, 예. 관리하고 예. 참모형이니까 형은 어떤 그 형태를 다 만나도 잘 해낼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완벽형은 투자를 안 하려고. 완벽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형은 이야기했던 성공한 사람에 있는 자기의 마음에 만나게 되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 완벽형의 특징은 어떻게 하냐면 책을 줘야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쪽에 위임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빵꾸가 안 나요. 반드시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자, 감정 치유는 어떻게, 사실 이제 이게 머리 패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기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0세 사이,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7세 사이에 만들어져요. 이것이 부모님 관계 속에서 이 감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게 제가 하는 전문이에요,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사고 체계와 감정 체계가 두 가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돼요. 사고 체계와 감정 체계가 자기 안에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어떤 신념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팔랑귀는 어떻게 거절하냐 그랬잖아요. 지금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이 위임을 시켜도 괜찮고요. 저처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는 알아차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팔랑경은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남에게 위임시키는 거고,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요 지금은 이제는 좀 거절할 수 있어요. 연습해야 돼요. 이것을 해야만 내가 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하게 되죠. 요구도 잘 못해요, 이 사람들이. 저는 이제 요구도 해요. 왜? 많이 연습했거든요. 이렇게 해야만이 다음 단계 넘어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요. 질레형, 비합리적 사고 굉장히 중요해. 자기 안에 패턴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거든요. 본에 대한 어떤 가장 많은 감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첫 번째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알아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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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서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인지한다. 인지한다. 아, 내가 그렇구나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연습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웃는 거, 그리고 뭐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막 춤추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분 좋을 때는요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어. 에너지 있게. 그래서 오늘도 한바탕 춤추게 될 텐데,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연습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받을게요. 그리고 한번 춤 한번 춰야죠. 한 번만 또 질문도 있습니까? 팔랑귀형은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내가 팔랑귀형이라 했잖아요. 지금 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위임을 시켰죠. 이만.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연습을 해야 돼요. 거절 연습을 해야 돼요.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복합 역할 다 있어요. 두 가지, 세 가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어디가 핵심으로 움직여지는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어떨 때 더 많이 작동되는 게 있어요. 아까 팔랑경은 인정과 거절할 때 그냥 나타나고요. 진로형 같은 경우는요,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막았을 때 엄청 화를 내요. 이해되시죠? 네. 네네. 약간 피해자형 같은 경우 나잘라형은요, 열등감이 올라올 때 막 견디질 못해요. 비교당했을 때. 근데 한국 사람들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누구나 다. 약간씩은 다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게 작동이 어느 만큼 되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이것 때문에 돈을 잃을 때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런 꼴 보기 싫어, 나 절대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을 잃는다고. 불을 막는 가난뱅이 머니 패턴에 가난뱅이 머니의 사고방식이고 감정 체계라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거, 이건 이건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애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안 놀아! 자, 이거 들으면서 소감 한번 나눠봐. 소감. 책에 이게 다 있는가요? 다 있죠. 그거 테스트를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거를 원래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몇 가지 진단 테스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문도 해보고요. 또 뇌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꾸는 작업도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부의 에너지를 만들어야만이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도움이 되신지 모르겠네요. 자,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내 안에 알아차린 핵심은 이거예요. 부를 만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에너지를
에너지를 집중시켜 줘야 돼요. 집중시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몸에 때를 벗기려면요. 상처의 때, 아픔의 때, 가난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따뜻한 물에 몸을 불려야 돼요. 그럼 10분, 15분 놀면 때는 어떻게 돼요? 불어주고 살짝 건들기만 해도 다 벗겨지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에너지가 있을 때 이것을 그냥 웃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를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알아차리는데 바꾸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자기가 실수하는 걸 알아차려야 돼.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말하는 메타인지예요, 사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목표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다라는 거, 우리가 기뻐한다,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거. 그죠?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서포 데미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필굿, 기분을 좋게 행복하게 할 때 뭐든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몸 안에는 수소폭탄 30개를 발산시킬 수 있는 그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이 변화되었고 바뀌었다는 모습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감정 체계가 바뀌었고 사고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었다고 상상해 보시고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잖아요. 그죠? 그 기분으로 만약에 소리를 친다면 어떻게 소리를 친다면? 아싸. 아싸. 아싸죠, 아싸죠, 아싸. 바로 이거. 아싸! 그렇죠. 이 느낌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다음 기회 된다 그러면 줌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이게 체크를 다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사실 설명을 다 못했어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또 주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주식을 하기 시작하고 돈을 버는 거, 뭐 이런 것들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말 기분 좋게 한바탕 에너지를 높이는 의미로 또 진동의 주파수를 높이는 의미로 세게 하는 의미로 한바탕 박수와 치면서 한번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월드컵 송으로. 아싸!